자, 31번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잘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딱 봐도 뭘 구하면 돼요? 맞아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만 제거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만 여기다가 따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직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OQ의 길이가 6이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이 각이야. 동경의 각. 바로 3분의 5파이란 얘기인데요. 이 3분의 5파이의 탄젠트 값이 이 동경의 보다 그쵸 기울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경의 기울기 자체는 탄젠트 3분의 5파이이므로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연히 별 고민 없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라고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x 증가량이 얼마니? 그쵸? 6이잖아요. 근데 y 증가량이니까 방향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6분의 얼마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길이. 그쵸? 6 루트 3이 돼야겠지. 그래야 x 증가량 6분의 y 증가량이 방향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루트 3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그 탄젠트 값 기울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 거죠. 그럼 뭐 다 구했죠. 이제는 요 넓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쵸? 곱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36이니까 18 루트 3이란 얘기고요. 요 부채꼴의 넓이만 잘 찾으면 되겠죠.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2분의 1 곱하기 r은 6이죠. 6제곱에다가 세타는 얼마니? 그렇죠. 여기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거기서 3분의 5파이를 뺀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다. 6 하나 약분되고 6파이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18 루트 3에서 6파이를 뺀 것이 정답이 되므로 정답은 뭐 3번이다라는 것. 여기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만 챙겨가는 거 바로 그쵸. 요 동경의 기울기는 바로 보다 그렇죠. 동경의 크기에 보다 탄젠트 값이다.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2번 풀기 전에 개념 하나만 아주 쉬운 거이지만 복습 하나만 하고 갑시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바로 원 위에 있는 동경의 xy 좌표이지만 뭐가 중요하다?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만약에 알파라는 세타라는 각을 잡았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에 있는 동경과의 교점의 y좌표, x좌표 기울기가 바로 보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지름이 1짜리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반지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너무 막 그렸나?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짜리인 뭔가를 이렇게 봤어요. 반지름이 2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만약 이렇게 했더니 만약 이 좌표가 뭐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 할까 3분의 2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반지름이 1짜리로 축소시켜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각을 가진 이 동경에 뭔가 이 반지름이 2짜리인 원과의 x좌표가 3분의 2라고 해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반지름 2짜리를 1로 축소시켰을 때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로 줄어든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다 이거 끝났지 뭐. 그럼 무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잖아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뭐다? 루트 5. 여기가 루트 5란 얘기야. 그죠?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 3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요거 알파 베타 눈으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알파래. 알파는 여기 5a라는 녀석이 동경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지금 y 좌표를 2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사인 값 y 좌표인 것 같지만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일 때의 y 좌표예요. 루트 5일 때의 y좌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이 1짜리로 축소, 즉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길이를 루트 5로 나누어 주어야 우리가 반지름이 1짜리로 딱 축소 복사하듯 이렇게 딱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다 진정한 사인 알파의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베타의 코사인 값이야. 그럼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 요거 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각의 범위 뭐 당연히 그림에 보이는 대로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어이구 어디였어? 코사인은 x 좌표죠. 코 x. 삼성역에 가면 코 x가 있잖아. 코 x.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타라는 좌표가 어이구 여기가 이제 뭐다? 여기가 이제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요 OB의 길이는 뭐예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3이야, 3. 맞니? 여기까지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만큼의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대놓고 알려져 있어? 2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요만큼 2라고 2. 그러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아저씨께 여쭈어보니 9 빼기 4 루트 5라고 알려줬죠. 누가? 요 좌표가. 루트 5 맞니? 마이너스 루트 5 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5야. 길이는 이제 루트 5지만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좌표는 반지름이 얼마짜리의 좌표야? 3짜리의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1짜리로 축소해 줘야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3을 나눠줘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의 코사인 값 x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좌표를 3으로 나눠 주어야만 반지름이 1짜리로 축소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다 구했네요. 지금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구했으니까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여전히 살아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뭐 5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완전 개념 문제인 거죠. 뭐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물론 탄젠트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반지름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나 반지름이 일자리로 맞추어진 그러한 동경의 x좌표, y좌표다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세타의 범위 나와 있고요. 2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개수들이 뭐예요?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번복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판별식 문제이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세워 볼 텐데요. 지금 x의 개수가 지금 2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 전략을 쓰는 게 더 간단하겠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계산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에다가 AC니까 통째로 그냥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5 사인 더하기 5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걔가 바로 0 이상입니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맞죠? 한번 식을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더하기 5 사인 마이너스 5는 0 이상입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식이 사인 코사인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 코사인 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어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s 제곱 사인 제곱에다가 더하기 3 마이너스 3 s 제곱 더하기 5 사인 마이너스 5가 0 이상입니다 라는 거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에다가 5s 5 사인에다가 여기 날라가면 마이너스 2는 0 이상입니다 라는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가 100이 싫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을 마이너스 먹으니까 2 사인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5s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여기는 제대로 써볼까? 사인 세타 맞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다? 그 다음을 처리할 때, 뭐야? 그러면은 우리 되게 그냥 뭐 나도 그랬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럼 사인 세타가 작은 거 큰 거 사이에 들어오면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 부분은 무의미한 식 아닌가? 얘들아, 세타가 뭐가 들어가도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사인은 아무리 커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거는 지워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그 다음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보세요. 얘들아,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얘가 아무리 커도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리 큰 제일 큰 값에서 2를 뺐다는 얘기는 얘는요. 아무리 커도 음수 그 자체란 얘기야. 음수밖에 안 되지. 0이 될 수도 절대 없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의 값이 확실한 거니까 그냥 바로 뭐 할 수 있다? 그쵸? 날려버릴 수 있는 거야.
음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맞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2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음으로 나눠주니까 이 부동호 방향까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1 넘어가서 나눠주면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생각. 어때요? 이게 맞는 것 같지, 그치? 이게 맞는 것 같지? 여기서 바로 그냥 이거를 잡아서 하는 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식이 이 부분이 무의미하지 않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도 여기서 바로 얘는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아무리 커도 1인데 1 빼면 음수 아니야? 0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음의 값으로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예나 결론은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그럼 문제도 물어보는 것은 그래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타의 범위를 찾아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고 계산하세요라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이거 지우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물론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각의 값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자, 2분의 1은 여기 쭉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하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그 윗부분이란 얘기 따다다다당 맞나요? 그거나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양쪽에 있는 범위를 포함해서 요 사이가 알파 그리고 여기가 베타, 즉 끝범위, 최소니까 끝범위가 알파, 최대니까 끝범위가 베타인 요 두 개의 특수각을 만들어주는 그 특수각이라는 거죠. 얘가 특수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2분의 1이 특수각의 값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사인 얼마가 2분의 파이야? 얼마니? 그쵸? 6분의 파이하고 얘는 얼마가 되겠니? 그럼 6분의 5파이가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마지막에 계산이 제일 어렵네. 4베타 얼마예요? 지금 베타가 얘죠. 그러면 4베타는 6분의 4, 5, 20파이에다가 2알파니까 6분의 2 2파이를 빼는 거지, 그지? 베타가 6분의 1파이니까. 그럼 알파가 6분의 1파이니까요, 그죠? 그럼 6분의 18파이가 되어서 약분해 주시면은 3파이가 되는 문제였다. 사실 마지막 계산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이 부등식을 처리할 때 여기서 바로 음의 값이니까 나누어 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34번입니다. 범위 확인해 주셔야죠. 양변에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a도 모르고 b도 몰라. 그러니까 최소를 모르는 상태인데 확실한 거는 뭐만 알아요?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것, 즉 주기가 2파이 나누기 3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그럼 우리가 스케치를 하기에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라고 하는 범위에서 3분의 2파이를 주기로 가주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만큼의 뭐 이 정도 잡아볼까요? 이 정도요. 0부터 2파이까지 라고 한 주기 안에 주기가 지금 3분의 2파이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들어가겠지. 여기 이런 식으로 한 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차곡차곡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y는 9라고 하는 것과 y는 2라고 하는 것이 3개 7번, 그러니까 3번 7번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냥 뭐 스케치를 해보면 되겠죠. 이미 이만큼을 한번 y는 9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과연 어떻게 만나야 3개를 만날까? 지금 이따가 이따가 2라는 것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요 9라고 하는 것은 2보다는 위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 그림이 완벽하네요. 이렇게 끝 봉우리, 여기 끝 봉우리에 하나, 둘, 세 개가 걸쳐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y는 2라고 하는 거, 여기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두꺼운 걸로. 여기 y는 2라고 하는 그러한 선은 어떻게 만나야 되겠니? 그렇죠? 어떻게 만나야 돼요? 지금 2개에서 만나야 되잖아. 7개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자 3개, 6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7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림이 많이 좀 이상하지만 그쵸? 지금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지. 처음에 이 양 끝에 범위가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만큼이 뭐란 얘기야? 그쵸? y는 2가 되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만큼 지우고. 자, 그러면은 문제는 다 풀었네요. 바로 뭐예요? x축. 바로 x축이 이제
그러니까 위아래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x축이었잖아. 근데 얘가 2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위로 두 칸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값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그 축으로부터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선으로부터 위로 이렇게 확대하는 건데 지금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2에서 7이니까 7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7이다라고 하는 사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 14가 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어렵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맨 처음에 범위 있죠. 범위. 여기 시작과 끝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카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5번입니다. 35번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개념 하나 잡고 가도록 합시다. 선생님 만약에 사인 함수를 좀 주기를 여러 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 만약에 한 3개 정도 그려볼까? 둘, 그 다음에 3개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얘가 주기는 어디냐? 주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도 그렇거든요. 당연히 어떤 거를 먼저 눈에 딱 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그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주기를 꼭 여기서부터 여기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하나 쓱 그어봤어요. 선을 하나 쓱 그어봤어.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교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교점들이 생기는데 이 교점들 중에서 연속된 3개의 점을 찍어보세요. 연속된 3개의 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그러면은 연속된 3개의 점 중에서 처음과 끝의 점을 이어주는 요 길이도 주기와 일치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주기였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도 한 주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도 가능하겠니? 어디도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연속된 3개의 점, 그러니까 여기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잡아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주기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쓱 거봤어요. 이렇게 하나 좀 다른 거 해볼까? 이렇게 이게 쓱 거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이렇게 있는데 연속된 3개의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그러면은 연속된 3개의 점을 이어주는 처음과 끝 사이의 거리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기와 일치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주기의 측정을 주기가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주기의 측정을 꼭 이렇게 우리가 맨날 보는 요거 이것도 사실 보세요. 하나 둘, 3개 연속된 3개의 점의 처음과 끝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요 축이라고 하는 곳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쭉 그어져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점들 사이에 연속된 3개의 점의 처음과 끝까지의 거리, 처음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바로 주기다라고 하는 것. 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러면 이건 잠깐 날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럼 35번 y는 4 sin 4분의 1 x 파이 그리고 x는 0부터 10파이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것과 y는 2와 만나는 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문제 잘 읽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4분의 1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그죠? 2파이를 4분의 1로 나눈 거니까 8파이가 되는 거야. 꽤 길죠. 그런데 우리는 0부터 10파이까지를 그려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10파 어디 갔어요? 여기 0부터 여기 좀 축을 잡아볼까? 이렇게 쭉 가가지고요. 여기가 정도가 10파이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기는 8파이까지예요. 8파이니까 10을 한 5등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여기가 8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8파이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센터에 4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한 주기는 어떻게 그려져요? 일단은 요 평행이동 마이너스 파이는 조금 있다가 적용하고요.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갔다가 0 찍고 내려왔다가 8파이까지가 한 주기야. 맞니?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2파이가 더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는 여기 딱 요만큼이지. 그러니까 한 주기에 4분의 1 여기 한 블럭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만큼까지가 더 그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높이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높이는 그러니까 제일 최소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짓을 더 하냐면은 파이만큼 더 오른쪽으로 한 칸만 딱 당기는 거잖아. 맞니? 그럼 여기가 지금 2파이고요. 한가운데가 여기 2파이니까 여기까지가 딱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실 그래프가 선생님이 지금 이쪽에만 그렸지만 원래는 이쪽에서부터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정확하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디테일하게 그리면 보세요. 지금 여기 파이까지가 한 이 정도잖아. 이 정도. 맞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한 이 정도까지 그림이 있었겠지. 추가적으로 왼쪽에. 맞니? 걔가 이제 쭉 당겨져 가지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을 파이만큼만 이렇게 쓱 올라가면은 얘도 쓱 이렇게 당겨지고 얘도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쓸데없는 거 살짝만 지워주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10파이도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쓸데없는 거는 살짝 지워주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은 그려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 지금 4가 여기였잖아요, 그지? 4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4였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4는 어디였어? 아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높이가 있었는데 여기도 중간에 잘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점은 4보다는 조금 못 미쳤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이렇게 요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죠? y는 2와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누구니? 그죠? 여기 4의 중간이니까 얘란 얘기야. 얘 다다다다당.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 보입니까? 그죠? 하나, 둘, 세 개 보이지. 맞나? 그죠? 세 개 보이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은 누구야? 그죠? 정의역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곡선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사이의 점 중에서 PAB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를 P라고 딱 잡고요. 그 다음에 PAB의 삼각형을 그려내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큰 고민하지 않아도, 맞나? 여기다 한번 색깔을 칠해볼까요? 큰 고민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A하고 B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되겠니?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쵸? 제일 끝에와 제일 끝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개, 두 개.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어디예요?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아야겠지. 그래야지 이게 제일 긴 밑변이 나오고요. 맞나?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점은 그러니까 높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이제 찍혀가지고 높이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점과 거리가 가장 먼 점을 찍어야 되잖아. 걔는 당연히 누가 되겠니?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꼭지점 맨 밑에 떨어진 여기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진 얘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바로 보다 그렇죠. 제일 큰 넓이를 만들어주는 삼각형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다 풀었네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니? 그렇죠. 아까 여기가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높이는 6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A하고 B와의 거리를 구할 건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어떤 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그었을 때 연속된 하나, 둘, 세 개의 점의 첫 번째 점과 끝까지의 점. 즉 무슨 말이야? 그냥 주기 그 길이 자체가 되는 거지. 맞아요? 한 주기.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얘기예요? 그렇죠. 8파이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은 8파이, 높이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6, 8, 48에다가 24파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K값만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 24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우리가 눈치 싸움인 거예요. A하고 B의 거리가 뭐지? 직접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고 물론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 길이를 죽이다라고 바로 인식해버리면 아무렇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6번입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그냥 허무해. 뭐냐면 보세요. 어차피 이건 뭐죠, 친구들? 이게 뭐예요?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사인 x의 그래프를
주기 왔다 갔다 거리고 평행 이동해주고 k만큼 확대하고 k 제곱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위아래로 y축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그래봤자 적당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인 함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봤자 맞니? 근데 그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겠니 얘가? 뭐 이런 데 없단 얘기잖아. 이런 데 없단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요 밑에 있단 얘기야. 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에. 그러니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2사분면도 지나지 말아야지. 1사분면은 그러니까 2사분면은 지나면서 동시에 1사분면은 지나지 않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 왜냐고? 얘가 지금 좌우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프일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끝난 거지. 왜냐면 이 그래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끝 범위, 그러니까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이 x축보다 같거나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지. 이 최대값이.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뭐야? 최대값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k와 요 k제곱 마이너스 6에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뭐라고 알고 있어 우리가? 그렇죠. 절대값 먹고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 이게 최대값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최소값은 뭐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이가 최소값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최대값에 해당하는 요 절대값 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이 0 이하이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 풀어라 이런 문제였던 거지. 좀 허무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하면 제일 다 지우고 제일 합리적으로 풀어낼까만 고민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는 거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k제곱과 절대값 k의 제곱은 당연히 똑같지. k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똑같죠. 상상해 보세요. 맞지? 그러면은 이것도 이 절대값을요. 여기서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해서 풀기보다도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이 k제곱을 절대값 k의 제곱으로 미리 보는 거야. 이렇게 봐도 전혀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절대값 k제곱 더하기 절대값 k 마이너스 6은 0 이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k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k 마이너스 2는 0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은 어차피 0 이상이잖아. 그러면 0 이상에다가 3을 더해봤자 얘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야. 맞아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뭐야? 어차피 0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양변을 나눠줘도 괜찮겠지. 그리고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당 날려주고 그냥 절대값 k-2가 0 이하입니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k는 2 이하입니다가 되고요.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요. 2 이하이고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지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정수 k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5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하고 보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요 주기라든가 x축 평행 이동 이런 거는 전혀 문제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직 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좌우로 쭉 뻗어 있는 이 그래프는 어차피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맞나요? 그것은 x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x축보다 같거나 여기 최대값이 이거지. 이 최대값이 x축보다 같거나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최대값만 구해서 그것이 바로 뭐다? 0 이하이다 라는 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 푸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절대값을 미리 벗겨내 가지고 분류하지 마시고요. 그냥 k제곱을 절대값 k제곱이라고 미리 바꿔놓고 그냥 절대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식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6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A의 범위가 이상해. 7분의 4 불편하죠. 왜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 A가 있고요. 또 B는 유리수야. 무리수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실수에는 무리수와 유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수는 아닌가 봐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이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모습은 우리가 뭐 어색하지 않아요. 뭐 주기 적당히 변경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곱해져 있고, 적당한 평행 이동까지 이루어진 게 fx예요. 근데 fx 그래프가 얘를 지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럴 때 a하고 b를 더하고 곱하세요라고 돼 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일단 눈에 띄죠. 요거. 왜냐면 여기 a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sin ax 플러스 b의 주기가 뭐예요? 주기가 a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렸다는 얘기는 한 주기를 그리고 왼쪽으로 절반까지,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이죠. 절반까지 x축 왼쪽으로, 그러니까 y축 왼쪽으로 확장된 그래프를 그려라. 즉 한 주기 반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한번 그래프를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주기를 한 이 정도 잡을까요? a분의 2파이? 그러면 적당히 여기가 이제 a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반대편에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되어서 지금 선생님 b는 모르는데 좀 이따가 처리하면 되고요. 일단은 b가 없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죠? 적당히 뾰로롱 갔다가 뾰로로롱 간 거지요. 맞나요?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뾰로롱 갔다가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즉 여기 딱 한 주기 반, 여기 한 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 주기, 그죠? 절반의 주기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최고는 2 그리고 최저는 b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일단은 b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굳이 아직 안 그렸지만 b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거 한 번에 안 잡아지네.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되었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이제 b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땡 콤마 0, 땡 콤마 0을 지난대요. 얘들아. 땡 콤마 0과 땡 콤마 0은 어느 값 어디에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값들이지. 이렇게.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fx와 즉 이게 지금 그 두 개의 근이라고 할게요. 이 근의 위치가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은 fx와 x축을 식으로 잡아내면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fx는 0을 풀었을 때 을 만약에 근 x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요 x축 위에 있다는 거지. fx는 여기를 는 0으로 잡았을 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fx가 지금 무슨 말이야? e sin x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바로 보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무슨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2차 방정식이면은 그는 딱 두 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어쨌든 이거는 0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는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지? 우리가 방금 봐봐. 이 그래프는 여기 이미 선생님이 그려놨죠. 그러면 굳이 이 b라고 하는 y축 평행이동을 한 상태에서 x축과 비교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sin ax를 b를 넘겨서 마이너스 by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b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를 굳이 위아래로 들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 사인 ax 그래프 누구 이거 맞아요? 여기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서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by의 식과 즉 y는 마이너스 b라는 선이죠. 선. 선생님이 그려볼까요?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y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이 선과의 만남이 이 위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추적을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b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요. 위에. 그러면은
요 근의 위치가 어때요? 둘 다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지금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y는 마이너스 b는 여기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을 지금 두 개 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딱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의심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한번 확인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그러면 근 두 개 좋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리고 여기가 여기 빨간색으로 좀 쓸까요? 구분을 좀 지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리고 여기가 2분의 7파이야. 라고 인정을 했단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검증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또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b가 정말로 여기 있어서 얘가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상태잖아요. 반드시 그러란 법은 없으니까. 왜냐면은 요 마이너스 b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교점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든가 2분의 7 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순간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게 뭐예요? 주기야, 주기. 맞나요? 이게 한 주기가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니까 8파이, 그러니까 2분의 8이니까 4파이입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주기가 얘는 얼마나 그랬어? a분의 2파이라 그랬지. 그럼 얘가 a분의 2파이가 되네요. 파이 날라가면은 a는 얼마나 얘기예요? 2분의 1입니다라는 거야. 선생님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왜? a가 7분의 4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맞아요? 7분의 4보다 작은 게 2분의 1은 7분의 4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요. 맞지?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친구들 fx가 2의 sin 어디 갔어? 2분의 1 x 플러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fx가. 맞죠? 선생님 물론 지금 얘를 fx라고 잡은 거예요. b는 선생님이 지금 따로 뺐지. 이렇게 따로 뺀 거예요. 따로 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fx를 선생님이 그냥 2 sin 2분의 1x라고 인정을 했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본 거 바로 뭐야? b가 어디 갔어? 어디 유리수가 b다. b가 유리수이다.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었죠. b가 왜 유리수로 딱 찍었었는가? b는 왜 무리수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지금 fx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딱 대는 순간 2 sin 2분의 1x예요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자, 2분의 7파이 대입해 봐봐. 여기 대입해 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마이너스 b라는 y 값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분의 7파이가 대입되면은 마이너스 b라는 y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한번 2분의 7파이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sin 4분의 7파이야. 얘들아, 4분의 7파이는 무슨 각? 특수각. 그러면은 y좌표는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니까 동경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머릿속에서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했더니 세상에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바로 마이너스 b야? b라고 하는 것은 루트 2가 나왔네 에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유리수 b라고 얘기한 근거가 여기 잡힌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요 마이너스 b는요. 지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수많은 계산을 뒤로 한 채 안녕 해 주시고요. 우리는 여기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선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선은 적어도 여기 두 점에서 접하는 건 안 되네. 그러면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도 또 하나의 의심이 막 드는 거야. 선생님 여기도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적어도 음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고 2분의 7 파이는 양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면 우리는 서로 다른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간단해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얘들아, 여기 한가운데 누가 있지? 대칭성에 의해서. 그쵸?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파이니까 여기 한가운데에는 마이너스 2a분의 파이라는 선이 있다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여기 한가운데 마이너스 2a분의 파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를 결정하는 거잖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a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잘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은 아까 여기 a가 0부터 7분의 4, 즉 1보다는 작아요. 그러면은 잘 봐봐. 지금 여기 a가요. 1보다 작은 어떤 분수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요 2a는요. 2보다 작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떼고요. 얘랑 비교했을 때에는 분모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떼고 얘기하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분모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더 원점에 가깝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 비교는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한 가운데 마이너스 2a분의 파이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바로 왼쪽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라고 픽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지울게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지우고 여기가 바로 보다 여기가 바로 빨간색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라고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2분의 7파이 여기 있어. 2분의 7파이는 도대체 여기냐 혹은 여기냐를 이거는 다 따져봐야 돼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왠지 어디 갔니 친구들? 왠지 나는 여기부터 결정을 해봤거든요. 해볼게요. 그냥 사실 어디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점이 마이너스 여기가 x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요 점이 만약에 2분의 7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또 검증을 해야 되죠. 이게 정말로 그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 좌표가 있는데 쓱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연속된 세 개의 점에서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여기가 뭐라고? 주기라고요. 주기. 선생님이 전 문제에서도 얘기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지금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라고 여기에다가 내가 가정을 했다는 얘기는 주기를 얼마로 봤다는 얘기지? 얘를 얼마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만큼의 주기가 바로 그죠? 아까랑 비슷하네요. 4파이였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게 4파이였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죠? 그럼 아까랑 똑같지 않았나? 여기도 지금 주기가 뭐였다는 얘기죠? 주기가 4파이여가지고 B가 무리수가 되면서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가 됐었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 주기가 4파이야? 땡.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아까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즉 여기가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접했을 때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한번 해봐도 되겠지만 B가 무리수라는 그런 값이 나와서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가 되어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여기가 2분의 7파이가 아니라 왼쪽 여기가 2분의 7파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다 끝났네. 그럼 선생님 여기가 2분의 7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것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A 찾고 B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보겠지 또.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합리적이야. 뭐냐면은 보세요. 요 한가운데 뭐가 있지? 지금 한가운데? 대칭선이 있잖아요. 대칭선. 근데 생각해봐봐. 이 한가운데는 여기 한가운데에는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의 정확하게 센터인 거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었죠? 사인 코사인 함수는 언제나 대칭선이 존재하고 걔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여기 대칭선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대칭선은요.
이 좌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 파이와의 딱 중앙점이야. 그러니까 더해서 절반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그럼 더하면은 2분의 6파이. 그러니까 3파이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3파이란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요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요 한 주기 여기 보여요. 여기서부터 시작과 끝 여기 한 주기가 지금 a분의 2파이잖아요. 그거의 하나, 둘, 셋, 넷, 4분의 1 지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a분의 2파이라고 하는 길이의 4분의 1 지점이니까 얼마예요? 그쵸? 2a분의 1파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여기 약분되니까 그 2a분의 1파이가 바로 2분의 3파이와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우면서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파이는 2a분의 1파이입니다를 풀어주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파이 날라가죠. 그러면 2 날라가니까 a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3분의 1은 우리가 7분의 4보다 작다에 맞는 말이 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a는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a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식이 어떻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렇죠? 이 식을 어디 갔어? 2 sin 3분의 1x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히 대입될 만한 거 하나 대입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요거 대입해볼까 요거?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왜냐면은 요거 대입하기에는 뭔가 값이 좀 커지니까 뭐 상관없겠구나. 상관없겠네요. 그죠? 아무렇게나 해. 그냥 이거 대입해. 그냥 해 대입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사인 2분의 7파이니까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게 바로 값이 마이너스 b가 나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6분의 7파이는 아이고 이것도 특수각이네요. 맞나요? 특수각. 그러면 얼마예요? 사인 6분의 7파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3, 4, 6 이렇게 되니까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따라서 b는 1 끝났네. 왜? b는 1. 유리수 맞아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구했다. 바로 a는요. 3분의 1이면서 and b는요.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간다. 말이 좀 많이 했죠, 선생님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더해가지고 30을 더 곱하세요. 그러니까 더하니까 3분의 4고요. 30까지 곱해가지고 최종 정답은 40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구나. 자, 37번 선생님 좀 약간 나도 말하면서 느꼈거든. 되게 계속 비슷한 말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나의 욕심은 자세하게 좀 해보려고 좀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분명히 영상이 길어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꼼꼼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도 한번 선생님이 올려드리는 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경우를 따져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리수 B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 그죠? 유리수 B라고 하는 무리수가 아닌 실수. 유리수 B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경우가 결정이 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이 콤마 A라고 B라고 하는 여기 0에서 만나잖아. 0에서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fx는 0의 근을 얘기했다라는 거지, 그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fx는 0의 식을요. 선생님은 b를 넘겨서 이렇게 e sin ax를 딱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b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복습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38번입니다. fx가요 가나 다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럴 때 그 그래프와 요거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죠, 친구들? 파이분의 1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일단 눈치채 주시고요. 자, 가를 보니까 일단은 파이 주기 함수야. 그러니까 파이라는 주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보시면은 보세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봐. 이 녀석의 주기 자체가 뭐예요? 그쵸? 어차피 2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에서는 사인 4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제 다 된 거죠, 사실상.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4분의 파이라고 잡아볼까? 그러면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까지 한 바퀴에 해당하는 사인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2분의 파이부터 그 경계를 바로 이어서 파이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기 전에는 원래는 그냥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함수값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파이, 파이가 되지, 파이. 2분의 파이가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0부터 파이까지의 한 주기가 된 거야. 얘 입장에서. 맞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요 패턴이 계속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왼쪽으로도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좌우로. 따다다당. 맞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한번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다가 한번 더 그리면 되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그리고 넷 이렇게. 맞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여기 그대로 찍힌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아시겠죠? 이게 주기입니다. 주기.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그릴 수 있겠지.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나만 더 그려볼까? 이렇게 아래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만큼의 모습이 여기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른쪽도 하나만 더 그려볼까? 오른쪽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과 y는 파이분의 1을 기울기로 갖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x 증가량 파이분의 y 증가량 1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게 친절한 거죠. 여기가 지금 파이가 보이고 요 최대값이 1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파이 콤마 1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여기. 맞아요?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파이 콤마 1을 통과하는 거는 빨간 여기 무슨 색깔로 해볼까? 초록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네.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1사분면에서는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도 확인해 봐야겠지? 지금 반대는 x 증가량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가 지금 파이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 클날 소리. 여기가 파이지. 여기가 파이죠. 그러면은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면 여기잖아.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증가량분의 여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파이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두 점을 잇는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바로 기울기가 파이분의 1짜리인 그래프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잘 카운팅만 해주면 되겠죠. 교점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뭐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와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일치할 거라고 해요. 일치할 거라고 약간 고정관념이 있어.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제 그래프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차피 이 모습이 다 비슷하다면 봐봐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하고 어차피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동일한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는 굳이 안 세보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여기가 3개밖에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 눈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눈으로 다 좌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죠. 자, 39번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풀어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분명히. 근데 시험장에서는 뭐야 라고 이렇게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수 A에 대해서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탄젠트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탄젠트 앞에 이거 조금 더 해석을 해주시면은 탄젠트 앞에 A분의 파이를 개수로 갖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를 결정하고 있어?
주기를 바꾸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주기는 파이였고요. a분의 파이로 나눠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a가 되었잖아. 아, fx는요. a를 주기로 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의역 이게 무슨 의미야? 보세요. 지금 a가 주기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한 주기지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딱 끊었다는 이야기. 여기가 지금 a라는 주기란 얘기죠.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끝이 a로 딱 끝났잖아.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점근선 하나 존재하고 요만큼만이 뭐다? 그죠? 반주기,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기 어딘가 이제 점근선이 뚜두두두둑 존재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점근선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점근선이 싹 존재해가지고 또 2분의 a가 점근선이다. 즉 정의역에서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 x는 2분의 a가 아니다. 탄젠트의 특징이죠. 탄젠트는 이런 포인트들이 뭐예요? 그렇죠. 점근선에서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빠져 있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게 바로 곧 뭐를 의미하기도 한다. 점근선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맞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에서 그런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밑변이란다. 요 한 변의 길이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봐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우리가 했으면은 확실한 게 뭐냐면은 봐요. 주기 A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부터 C까지인 x축과 평행한 요 교점과 교점을 주기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 없지.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주기야. 당연한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바로 주기 A라는 겁니다. 오, 한 변의 길이가 나와버렸네. 그럼 우리는 요 A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보세요.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도 A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죠? 기함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OB와 OA도 서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OB, 이거 지울게요. OB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2분의 A란 얘기입니다. 2분의 A. 절반이니까,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분의 A면은 얘들아, 여기도 지금 정삼각형인 거 보이시죠? 맞죠? 여기 60도고 여기 절반을 잘랐으니까 여기가 1대1, 1대1이니까 여기는 1대2가 돼가지고 우리가 닮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정확하게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A란 얘기야. 정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절반은 뭐야? 절반. 이 절반은 뭐야? 절반은 4분의 A란 얘기지. 좌표가. 그러니까 이 좌표는 여기는 4분의 A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B의 좌표가 나온 거 아니야? B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A, 얼마예요? 4분의 A, 좌표는 모르는구나. 좌표는 뭐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그쵸? 요 길이를 알아야 되지, 그치? 요 길이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알면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를 해도 되고,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쉽겠다. 왜냐면은, 여기에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 2대 루트 3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A 루트 3, 4분의 루트 3A라고 하는 높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B의 좌표가 나왔다라는 거야. 얼마예요? 4분의 A, 4분의 루트 3A라고 하는 게 B의 좌표라는 얘기고, 선생님이 갑자기 B의 좌표를 왜 구하죠? B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 점이니? 친구들 우리가 한 번도 안 쓴 거. 그렇죠. 요 탄젠트 A분의 파이 X 위의 점이잖아. 맞아요? 물론 얘를 구해도 되지만 얘가 좀 더 편하잖아요.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4분의 A, 4분의 루트 3A를 이 탄젠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A 값이 나오고 A 값을 찾으면은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지. 한번 넣어볼까요? 4분의 A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A분의 파이 x 자리에다가 4분의 a를 넣어준 게 바로 4분의 루트 3a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a가 예쁘게 날아가니까 세상에 탄젠트 4분의 파이 45도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바로 나와버리네. 바로 루트 3분의 4라고 하는 것이 a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를 루트 3분의 4로 잡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공식 기억납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죠. 왜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증명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a 자리에다가 제곱해서 요거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3분의 16이야.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16이 정답이 되는데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루트 3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 3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던 거지. 그지? 어때요? 39번 되게 쉬운 문제 맞아요. 되게 쉬운 문제 맞는데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야. 바로 뭐예요? AC만 봐도 죽이네 이거 생각 하나 딱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라며 그러면 A 떠올라야 되고요. 그런데 얘가 지금 탄젠트가 이렇게 되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도 이렇게 되니까 얘랑 A랑 O랑 B랑 정확하게 중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A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뭐예요? 또 정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절반이니까 4분의 A. 그러면은 요 길이는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는 4분의 루트 3A니까 B의 좌표가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그 B는 바로 요 탄젠트 함수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대입하면은 A 값을 구해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스토리는 되게 간단해요. 돌이켜보면 되게 간단하거든. 뭐 대부분의 수학 문제가 그렇듯 39번도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번입니다. 뭐 문제 잘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sin b 파이 x, 그러니까 x의 개수가 b 파이예요. 그러면 주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 파이 나누기 b 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주기다. 즉 b분의 2가 주기예요. 주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기를 따질 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b분의 2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만큼이 b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예요? b분의 3이 되겠지. 요 한 블럭의 길이가 b분의 1, b분의 1, b분의 1이니까요. 실제로 정의역은 이쪽이 b분의 3까지만 또 그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a를 곱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y는 a 이렇게 쭉 보이듯이 최대값은 a가 되고요. 반대로는 이제 뭐 마이너스 a라는 값을 갖겠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의 넓이를 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A, B의 길이도 주기가 되는 거 아시죠, 친구들? 당연하지. 얘가 주기면 얘도 주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AB의 길이가 또 주기에 해당하는 B분의 2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냥 A였잖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잡아낼 수 있었고 2분의 1 곱하기 2, 그러니까 2분의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B분의 2A. 이렇게 쓰니까 좀 별로네. 그냥 쓰자. A 곱하기 B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날라가니까 B분의 A가 5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나아가서 A는 5B입니다라고 하는 A와 B의 관계식을 넓이가 5다라는 걸 이용해서 알려주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A의 기울기와 5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0. 그러면 각각 구해야 되겠죠. 5A는 누구예요? 여기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딱 절반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절반이니까 지금 여기가 b분의 1이니까 딱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2b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5a의 기울기는 x 증가량 바로 2b분의 1분의 a의 증가량 여기 y의 증가량이 그냥 a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5a의 기울기는 2b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어디 여기 a의 증가량이 x의 증가 y의 증가량이 a죠. 그런데 아까 a가 뭐라 그랬니? 5b라고 했죠. 5b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a를 잠깐만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a를 찾아주면 되고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b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1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시죠? 그럼 5a의 기울기는요 10b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5b는 어떻게 돼요? 5b 요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쭈루루루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좌표를 알아야겠네. 이 좌표는 또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더하고 절반이잖아. 그러면은 더하는 것까지는 b분의 5야. b분의 5. b분의 5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2b분의 5라고 하는 x 증가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또 y 증가량은 또 뭐야?
a잖아요. 그러니까 OB의 기울기 여기다 쓸까요? OB의 기울기는 x 증가량 2b분의 5분의 y 증가량이 a인데 a가 또 아까 뭐라 그랬어? OB라고 했었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1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10 뭐니?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b 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요 10b제곱과 2b제곱 이의 곱이 4분의 5래. 아 이거 복잡해.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죠? 20b 4제곱이 4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난리 났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20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니까 16분의 1이다. 오, b를 4번 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양수 b라고 했잖아요. 양수 b. 양수. 그러니까 b는 얼마예요? 2분의 1인 것이 어렵지 않게 밝혀졌고요. 그러면은 b가 2분의 1이니까 5배 한 게 a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5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6.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것은 A하고 B를 잇는 것도 죽이다. 이것만 알면은 다 풀렸지 사실. 그것만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약간 좀 지루한 계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기울기는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본이니까 한번 복습을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